2023년 2, 4분기 이후 우리나라 민간 소비는 1% 내외의 낮은 성장률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낮은 성장률이 내수 부진을 주도하는 요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러한 낮은 성장세 자체는 고금리, 고물가 등에 따른 단기적인 요인이 작용하겠지만 2017년에서 19년 평균을 보시면 2.8%, 이보다 좀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계속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 구조적 측면이 반영된 중장기적 하락 추세도 기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민간 소비 증가세 변화의 요인을 살펴보고 민간 소비의 흐름을 평가하는 준거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실질 민간 소비가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증가 요인을 살펴보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 네모에서는 우리 경제의 명목 GDP 대비 명목 총소비 비중이 대체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왼쪽 그림에 그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명목 GDP 대비 명목 총소비의 비중이 2000년부터 최근까지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명목 GDP란 우리가 벌어들인 전체 소득의 금액을 의미하고요. 명목 총소비 역시 우리가 지출한 소비의 총 금액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총소비는 민간 소비, 정부 소비 두 개가 합쳐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안정적인 패턴 자체는 우리나라에서만 관측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미국과 OECD 평균 국가들에서도 명목 GDP 대비 명목 총소비의 비중이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이렇게 명목 GDP에서 차지하는 명목 총소비의 비중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 민간 소비 증가율이 낮아지고 있는 현상을 GDP와 민간 소비 간의 항등식 관계를 이용해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 자체가 소비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공급 여건을 기준으로 중장기적 GDP 증가율의 장기 추세를 도출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소비 증가세 평가의 1차적 준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 민간 소비 증가율이 실질 GDP 증가율과 다르게 움직인다면 이는 소득 이외의 요인이 실질 민간 소비 중장기 추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3페이지에 보시면 구체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분석을 진행했는지 식을 적어 놓았습니다. 결국 실질 민간 소비 증가율의 변화는 1. 실질 GDP 증가율의 변화, 2. 명목 GDP 대비 명목 민간 소비 비중의 변화, 3. GDP와 민간 소비 간의 상대 가격의 변화, 이 세 가지 요인으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식 자체는 그냥 실질 민간 소비의 정의에서 시작을 한 것이고요. 첫 번째 줄에서 두 번째 줄로 넘어가는 건 단순히 실질 GDP와 GDP 디플레이터를 곱하고 나눠서 똑같은 식을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등식 관계로 생각하시면 되고 이 항등식 관계를 이용해서 실질 민간 소비 증가율을 분해하는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각각의 항목들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부분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실질 GDP 증가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제목에서 보실 수 있듯이 잠재 성장률, 즉 우리 실질 GDP의 잠재 성장률 자체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의 소비 증가세도 함께 하락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이유는 생산 요소인 자본과 노동의 투입의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생산 효율성을 나타내는 총 요소 생산성의 증가율도 하락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근 잠재 성장률은 2% 내외로 추정되었고 향후에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2025년에서 30년의 잠재 성장률은 1%대 중후반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두 번째 요인이었던 명목 GDP 대비 명목 민간 소비 비중의 하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거는 명목 GDP 대비 명목 총소비의 비중은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명목 GDP 대비 명목 민간 소비, 그러니까 총소비의 하위 항목을 살펴보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 말인즉슨 명목 정부 소비의 비중이 시간이 지날수록 확대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정부 소비가 확대되면 소득이 증가되면서 민간 소비가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정부 소비 확대 자체가 소득 증가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대다수 선진국에서도 명목 GDP 대비 명목 총소비 비중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점에서 정부 소비 비중이 확대된다면 이는 민간 소비 비중의 축소를 동반할 개연성이 있습니다.
정부 소비를 비롯한 정부 지출의 확대는 국민 부담률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이는 민간 지출 여력을 축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0년 대비 2022년에 정부 소비 확대에 보건 부분이 가장 크게 기여하였음을 감안을 하면, 이는 건강보험료 지출 증가로 이어지면서 민간 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밑에 그림을 보시면 우리나라와 다른 미국과 OECD 국가들 간의 어떤 명목 GDP 대비 명목 민간 소비 비중과 국민 부담률에 대한 그래프가 있는데요. 실제로 미국과 OECD 평균은 명목 GDP 대비 명목 민간 소비 비중이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와 함께 국민 부담률도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 같은 경우는 명목 GDP 대비 명목 민간 소비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 이와 맞물려 국민 부담률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민간 디플레이터 대비 GDP 디플레이터 상대 가격의 하락 추세입니다. 아마 이 부분이 제일 이해하기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민간 소비 디플레이터라고 함은 우리가 실제로 소비하는 소비재의 가격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이 이제 익숙한 개념은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굉장히 유사한 개념이고요. GDP 디플레이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산하는 산출물의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 간의 어떤 상대 가격은 우리가 생산한 산출물로 얼마나 소비를 할 수 있는지, 그 실질 구매력을 어느 정도 나타내주는 척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밑에 그림에서 보시면 민간 소비 대비 GDP의 상대 가격, 그러니까 GDP 디플레이터 나누기 민간 소비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가 생산하는 생산물의 가격에 비해서 우리가 소비하는 소비재의 가격이 더 빠르게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대 가격의 변화는 2001년에서 23년까지의 민간 소비 밀집 증가율을 연평균 0.4%포인트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생산하는 것보다 소비하는 게 더 비싸졌기 때문에 우리가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조금 줄어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GDP 디플레이터가 민간 소비 디플레이터보다 느리게 증가했을까를 이제 다음 네모에서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동그라미에 보시면 저희가 GDP 디플레이터를 항목별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항목별로 나눠서 살펴보면 총 소비, 총 국내 투자, 민간 소비는 굉장히 유사한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수출과 수입은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히 수출의 가격은 수입 가격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 말은 결국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품목의 가격이 수입하는 품목의 가격보다 지속적으로 낮게 성장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랬었기 때문에 우리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은 연평균 0.4%포인트 낮아지는데 기여가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생산하는 것보다 우리가 밖에서 들여오는 것들이 더 비쌌었기 때문에 우리 GDP 디플레이터, 우리의 구매 여력이 조금 줄어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인즉 우리의 교육 조건이 일정했다면, 즉 수출과 수입 가격이 일정했다면 아까 말씀드린 총소비, 총국내 투자, 민간 소비 상승률이 결국 GDP 디플레이터의 상승률과 유사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민간 소비 디플레이터와 GDP 디플레이터의 상승률은 유사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서는 중장기적 실질 민간 소비와 실질 GDP 증가세 간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네모에서는 실질 민간 소비가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 그림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민간 소비와 실질 GDP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증가했는지를 이제 찍어 보았는데, 보시다시피 실질 GDP가 1% 증가할 때 실질 민간 소비는 0.74%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괴리가 어디서 나타났느냐를 살펴보면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명목 민간 소비의 비중과 상대 가격의 하락이 이러한 괴리를 상당 부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좀 더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실질 GDP 증가율 자체도 계속해서 하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실질 민간 소비도 이에 맞물려서 하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 민간 소비 상승률 자체가 실질 GDP 상승률을 항상 하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부분은 결국 명목 민간 소비 비중의 하락과 상대 가격의 하락으로 거의 설명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2001년부터 23년 연평균 실질 민간 소비 증가율은 실질 GDP 증가율에 비해 각각 0.4%포인트 하락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명목 민간 소비 비중과 상대 가격 기여도는 점차 축소되었고 이러한 실질 민간 소비와 실질 GDP의 추세적 증가율의 격차는 2001년도 1.1%포인트에서 2023년 0.6%포인트로 축소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의 내용들을 요약하고 시사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 민간 소비는 실질 경제 성장률 하락과 함께 증가세가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으며 여타 요인들을 감안할 때 1% 중반이 최근 실질 민간 소비 추세적 증가율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최근 잠재 성장률이 2% 내외로 추정되고 있고 정부 소비 확대에 따른 명목 민간 소비 비중이 하락하고 있고 또한 민간 소비 대비 GDP의 상대 가격 하락의 영향을 감안한다면 1%대 중반을 상회하는 실질 민간 소비 증가세를 지속하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향후에도 여타 구조적 요인에 큰 변화가 없다면 잠재 성장률 하락과 함께 실질 민간 소비 증가율도 추세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의 상황을 평가해 본다면 3, 4분기 민간 소비 증가율 1.3%는 전분기 0.9%에 비해 반등하면서 중장기적 추세에 접근해가는 경로에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편 2025년 민간 소비 증가율은 1%대 후반으로 예상되고 있는 바 이는 과거 실적치나 최근 잠재 성장률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중장기적 증가세보다는 높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민간 소비 부진이 완화될 것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민간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구조 개혁을 통해 잠재 성장률 하락 추세를 완충하면서 소비를 활성화할 수 있겠고요. 또한 정부 소비 확대에 신중을 가하고 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수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민간 소비의 원천이 소득이라는 점에서 생산성 개선 없이는 우리 소비가 늘어나긴 힘들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따라서 우리 경제 역동성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 소비 확대로 민간 소비 여력이 제약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소비 확대에 신중을 가하는 한편 지출 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수출 가격 상승세가 수입 가격 상승세를 지속적으로 하회하는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기술 발전에 기초한 수출의 부가가치 창출 능력을 배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민간 소비의 그런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중장기적인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우리가 민간 소비가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기준점을 제시하는 현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가 평가를 했을 때 이제 최근에 그 기준점은 대략 한 1%대 중반, 그래서 1%대 중반보다 좀 높으면 민간 소비가 좀 올라가고 있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1.5%보다 좀 낮으면 조금 내려가는 그런 좀 부진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했다는 게 아마 저희는 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